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2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록 이제 1960년대니까 좀 옛날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특히 이제 신발 회사가 올림픽 시즌에서 이제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가르침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역시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또 교훈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필라이트 자서전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이제 1962년이었어요. 필라이트가 그때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시점은 이제 196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년 후가 된 거죠. 6년 후가 되었고, 이때 필라이트는 여전히 어쨌든 일본 회사에서 물건을 받으면 받는 족족 다 팔렸기 때문에 그 영업선을 계속 늘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제발 좀 이제 사업 규모만 키우지 말고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높여라,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했지만, 필라이트는 이상하게 이때 자기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혹은 비관론자도 아닌 좀 이제 평균적인 사람인데, 이상하게 지금 낙관론에 이제 마음이 생기면서 계속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이 막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을 계속 이제 막 뽑았대요. 근데 이제 주로 뽑은 영업사원이 이 필라이트랑 이제 동업자인 바우먼 코치가 다 육상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육상선수 출신인 사람들 다 주로 뽑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실제로 러닝화에 대해서 너무 또 잘 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필라이트가 이 육상선수 출신의 사람들을 영업선으로 고용했을 때, 이 사람들의 성품은 솔직히 좀 괴팍하고 대부분 자기 주관이 되게 강했고, 이제 승부욕이 아주 강한, 좀 1대1 성격으로 이제 상대하기에는 그리 편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대신에 이 사람들이 영업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제 스포츠맨 정신을 발휘해서 승부욕으로 불타는 가운데, 어디 대회나 이제 육상 운동 어떤 행사가 벌어지면 직접 자기가 뛰면서 그러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대단한 열심을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이트는 이때 당시에 뽑았던 영업사원들, 육상 선수 출신의 영업사원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만족감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이 된 이 1968년 시점에 드디어 매출액을 이제 15만 불을 달성을 했고, 다음에는 이제 30만 불이 목표가 되는 이런 시점이었다 그래요. 이때 드디어 이 필라이트의 이 블루 리본이라는 회사가 월스트리트 저널 이 잡지에서도 이제 최초로 실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과 바우먼 코치가 이제 신발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밑에 이제 짤막하게 신생 기업, 이제 떠오르고 있는 역동적인 회사라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광고에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좀 필라이트가 좀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고가 너무 멋없어서 두 사람이 인생 최초로 신발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멍청한 표정으로 신발을 바라보는 사진이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광고에도 이제 몇 개가 더 나왔는데, 이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 필라이트와 바우먼 코치 외에 또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슨이죠, 존슨. 존슨이 주로 광고에 직접 아예 나왔대요, 자기가. 그래서 운동용 투창도 던지고, 이제 달리는 모습까지 사진에 막 자기가 직접 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필라이트는 대단히 그 사진들을 보면서 실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존슨도 이제 30대고 별품 없는 몸에 그런 사람이 기껏 나와가지고, 유명 선수도 아닌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포즈 막 취해봤는데 전혀 멋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쨌든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단계까지는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필라이트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나는 드디어 이제 그 대학 교수직, 회계학 이제 조교수를 하고 있었잖아요. 겸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그만두고 이제 사업에 몰입해야겠다. 그리고 이 1968년 사업한 지 6년이 된 이 최초의 이 해에 처음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연봉을 이제 책정을 합니다. 18,000불이라는 큰 돈을 연봉으로 책정해서 이제 드디어 전업 CEO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단한 또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학교 일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이제 지나가면서 벌어진 일인데, 필라이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는 학교에서 강의할 계획이 전혀 인생에 없었지만 하게 되었는데, 하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된
너무 소중한 두 사람, 자신의 아내가 되어준 페니, 뭐 아내니까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알 수 없는 여학생,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수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 마지막 학기 때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막 모여있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모여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봤더니 어느 한 여학생이 유화를 이제 막 그리고 있더랍니다. 근데 아주 잘 그리더래요. 근데 이 여학생이 때마침 그런 말을 이제 친구한테 하더랍니다. 야, 나는 그리는 장비나 도구 같은 게 없어서 나보고 혼자 이거 그리라고 하면은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가 없어. 이제 뭔가 부탁을 받아서 그리고 있는 여학생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이제 필라이트가 이제 명함을 건네면서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한번 일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 뭐 기타 광고, 그리고 광고 문구, 그리고 그래픽이라든가 이제 통계 자료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것도 이거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명함을 건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이제 미대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대생은 환하게 웃으면서 시급 $2에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건넸던 그 자신의 이제 어떤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준 것을 이제 건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해요. 필라이트가 자기도 모르게 그 여학생이 준 연락처를 그냥 바지 주머니에다 넣고 자기도 깜빡 잊어가지고 바로 채용을 안 했대요. 한동안 채용, 이것도 좀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바지 주머니 연락처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 여학생과의 이제 만남이 이 연락처가 나중에 크게 작용을 뭐 하게 되는 그 로고 아시죠? 이제 그거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그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이 벌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바우먼 코치가 이제 미국 육상계의 이제 전설이 됩니다. 이 바우먼 코치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엄청나게 많이 따게 되면서 이제 전설의 코치가 된 것이죠. 당연히 바우먼 코치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회사라든가 연결된 이런 지명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필라이트는 속으로 굉장히 이제 기뻐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울 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그 이제 운동화라든가 운동 제품들은 사실은 이제 독일 회사 아디다스와 퓨마가 독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블루 리본의 제품은 뭐 여기서는 뭐 이제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는 연습용으로 신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대요. 근데 실제 대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뭐 신문에 올라갈 사진에 찍힐 그 제품으로서는 안 신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필라이트가 분석한 근본적 원인은 아직은 블루리본 제품이 아디다스나 퓨마를 누를 만큼의 이제 제품의 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이제 추악한 모습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퓨마나 이제 아디다스 이제 거대 기업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아주 유력한 이제 유명 선수들, 광고에 뜰 법한 유명 선수들에게 신발을 건네면서 혹은 봉투를 건네면서 그 안에 돈다발을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착용하고 나가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그래서 이 두 회사에 피 터지는 이 추잡한 싸움. 그래서 뭐 도중에 뭐 서로 뭐 막 영업상 고소하고 막 법정 공방 벌이면서 싸우는 일도 막 이제 그런 일도 발생을 막 하고요. 이런 추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우먼 코치와 필라이트가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느낀 느낌은 왠지 모를 소외감. 도대체 우리 회사는 언제쯤 돼야 아디다스나 퓨마 이상의 이름을 날리는 회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씁쓸한 표정을 짓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필라이트가 바우먼 코치에게 그랬대요. 그렇다고 우리 회사가 망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성장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이 퓨마와 아디다스를 뛰어넘는 이제 거대 세계 기업이 될 것입니다. 뭐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 회사에 이제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되는 신호가 감지가 됩니다. 바우먼 코치가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선수들과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메달을 따게끔 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멕시코 시티로 자, 오니츠카 타이거 그 일본 회사의 회장과 그 비서인 기타미 이 두 사람이 바우먼 코치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 올림픽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 운동 선수들이 신는 이런 유명한 어떤 그 제품들 뭐 이런 거 쭉 보고 바우먼 코치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다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자, 바흐먼 코치가 굉장히 예리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흐먼 코치가 문득 이제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필라이트와 만나자마자 그 오니치카 타이거 회장의 그 비서인 기타미, 이 기타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녀석은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기만 해가지고 뭐 육상이나 신발에서 아는 건 쥐뿔도 없는데 굉장히 건방져. 난 그 기타미라는 녀석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을 바흐먼 코치가 이제 필라이트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이 필라이트도 이때쯤에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LA로 와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먼저 편지가 왔더랍니다. 자신들을 마중 나오라고. 근데 그 편지 내용에서도 뭔가 필라이트가 이때부터 이제 이 기타미라는 사람이 뭔가 우리 회사를 호의적으로 무조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좀 나쁘게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답답한 게 필라이트도 이제 일본 사람들 상대를 해봤지만 이 사람들은 솔직하게 바로 오픈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필라이트가 일본 회사 안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중요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후지모토, 전에 그 야유회 때 존재감이 없는 그 50대 그 남자, 잠깐 필라이트 옆에 갑자기 털썩 앉더니 힘없는 얘기만 했다가 사라져버린 그 남자, 그리고 필라이트가 자전거를 선물하게 된 그 불쌍한 남자, 그 남자에게 편지를 건네면서 우리가 갑갑한 것이 좀 있어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회사의 속사정 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친한 척하고 나이스한 척 하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씨, 당신이 이 회사 안에 있는 이 회사가 도대체 우리 블루리본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후지모토라는 사람을 뜻하지 않게 스파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 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벌써 2명의 중요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가난한 여대생, 그리고 이 후지모토를 사용하게 된 것. 자,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시티 올림픽, 어쨌든 블루리본 입장에서는 좀 씁쓸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이제 퓨마나 아디다스에 비해서 자신들은 너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돈을 뿌릴 능력이 그들만큼 돈을 뿌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명 선수를 이용해서 회사 PR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건 좀 씁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흐먼 코치는 미국 육상의 전설이 되었고, 역시 또 바흐먼 코치를 이용해서 회사 광고가 이제 또 추가로 올 것은 확실했다. 이러면서는 또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일본 회사의 그 회장, 오니치카 타이거 회장과 이제 기타미가 LA에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블루리본 회사 사무실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오기 전에 필라이트가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냐면, 대다수의 회사들이 괜히 몸집 큰 본사를 두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의시되면서 은행의 대출을 쉽게 받게끔 폼을 잡고 있는 그런 경영 관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블루리본은 그렇게 쓸데없이 큰 건물을 두면서 이제 돈 낭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사무실이 초라할 거라는 거를 이제 실망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LA에 가서 조금 지각은 했지만 어쨌든 이들을 만나고 사무실을 데리고 왔는데 사무실에 이제 가는 그 순간 이제 허름한 공장의 전체도 아니고 중간층 하나를 이제 쓴 건데, 중간층의 전체도 또 아닙니다. 3분의 1 정도 사무실을 이렇게 쓴 건데, 같이 이제 기타미야 회장과 필라이트가 쭉 가면서 이제 갈 때 이 기타미 비서가 설마 저 건물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저런 초라한 건물이 블루리본이었냐. 그만큼의 매출과 이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었으면 본사도 엄청 깔끔하고 대단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기타미는 옆에 이제 회장까지도 있는데 그런 건물에 데리고 간다는 게 너무 비서로서 창피하다 하면서 고개를 팍 숙이더랍니다. 자,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더 사실은 좀 이제 가관이었습니다. 여전히 깨진 창문을 갈지 않았고, 문도 막 덜렁덜렁하고 이제 허름한 공장을 이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문도 덜렁덜렁한 곳은 일부는 이제 그 운동선수들이 쓰는 그 투창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탁 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었고요. 널판지로 막은 벽도 있었고, 거기에 그 자신의 그 직원, 우델,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직원, 제가 말씀드렸죠. 육상선수 되게 떠오르는 사람인데 사고로 이렇게 된 사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모습, 이것이 고스란히 이제 그 오니치카 타이거 회장과 기타미에게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 표정이 처음에 순간 너무 이제 그 일본 사람 두 사람이 이 사무실을 보고 충격받았다는 표정을 지으니까 필라이트도 너무 당황해서 이제 당황한 표정을 막 지었대. 그랬더니 먼저 이 오니치카 타이거 회장이 괜찮습니다. 멋집니다. 이 사람 어쨌든 창업주잖아요. 이 회장은 뭐 폭격을 막 받는 중에도 뭐 신발을 만들었던 그런 창업가잖아요. 창업주니까 회장은 어쨌든 이해를 했다라고 그래요. 뭐 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면서 멋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군요. 하면서 회장은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이제 효과가 난 게 벽 중앙에 그 미국 전역 지도가 이렇게 있었고 이 전역 지도에 이제 빨간 핀셋으로 그 이제 블루리본 그 소규모 사무소가 세워진 곳에 핀셋이 막 이제 꽂혀 있었대요. 이때 당시에 어쨌든 필라이트가 굉장히 확장 위주의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제 확장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야 이제 기타미랑 회장이 좀, 이렇게 미국 전역에 많은 사무소가 생겼군요. 라고 하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기타미가, 이 몬타나주 동부 지역은 아직 핀셋이 꽂혀 있지 않나요? 여기도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야무야 이제 좀 분위기가 다시 그래도 이 미국 지도 전역에 뻗쳐 있는 사무소를 보고 반전이 되면서 무사히 이제 이 초라한 사무소를 보여준 일도 넘어가게 된. 하지만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이 일본 회사와 이 필라이트와의 이제 갈등 구조가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이 일본에선 일본 회사대로 사무실까지 본 상황에서 나름의 또 야심을 품게 된 게 생겨요. 이걸 보고. 그래서 이 기타미 직원을 통해서 이제 갑질이 시작되기 시작을 하고 필라이트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힘들게 사업을 하게 되는, 뭐 이때 당시에 낙관적으로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 교수직까지 내려놓고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의외로 뜻하지 않게 장애물이 이제 일본 회사가 돼서 고통을 주고 괴롭히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